자, 앞에서 봤던 리트머스 종이 시험지와 리트머스 종이와 염기성, 산성, 물질 할 겁니다. 자, 이런 문제 중에서 결국 뭐가 어디로 이동하는지가 포인트겠죠. 핵심 포인트는. 자,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는 산성 용액이 닿았을 때 붉게 변해. 그걸 이용할 거야. 자, 그러면 각각의 이온들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음이온은 지금 플러스 극쪽으로 움직이고 있고 양이온은 지금 마이너스 극쪽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붉은색이 점점 왼쪽으로 이동하네. 붉은색이 점점 마이너스 극쪽으로 이동하네. 아, 수소 이온이 마이너스 극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저 붉은색은 수소 이온 때문이구나. 또는 수소 이온은 플러스 이온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왜냐하면 계속 봤던 부분인데 익숙치 않아서 뭔가 처음 보는 듯한 기분이 들 뿐이지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온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한다. 그럼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면 어떻게 될까요? 자,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의 경우 이제 반대로 푸른색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더라. 자, 그럼 마이너스 이온이랑 플러스 이온 나눠볼 건데 마이너스 이온은 질산이온, 수산이온, 플러스 이온은 칼륨이온, 나트륨이온. 칼륨이랑 나트륨은 마이너스 극쪽으로, 질산이온이랑 수산이온은 플러스 극쪽으로 이동하더라. 그렇죠? 지금 그림에서의 왼쪽 오른쪽과 표에서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지금 반대로 되어 있으니까 헷갈릴 텐데 그 부분 위치로 외우지 말고 극과 이온의 전하가 어떻게 매칭되고 있는지로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왼쪽 오른쪽으로 외우지 말고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플러스를 외워달라 이 얘기예요. 자, 그럼 이런 실험으로 알 수 있는 건 첫 번째, 산성 용액에서 수소 이온은 양이온이다. 두 번째, 산성은 수소 이온 때문에 나타난다. 두 번째, 염기성 용액은 염기성 용액에서 수산화 이온은 음이온이다. 염기성은 수산화 이온에 의해서 나타난다. 자, 종합하면은 다음과 같은데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얘기를 안 했던 부분은 다음과 같은 부분. 산성용액의 음이온, 산성용액의 질산이온, 염화이온, 염기성 용액의 양이온, 칼륨이온, 나트륨이온, 액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즉 수소이온이 다 빠져나가거나 수산화이온이 다 빠져나갔으면은 액성이 바뀔 수 있는데 음이온이랑 양이온, 그 산성 용액에서 음이온이랑 염기성 용액에서 양이온의 개수가 변한다고 해서 액성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좋습니다. 자, 산성 용액과 금속의 반응. 자, 이거는 어떤 그래프 중 하나예요. 마그네슘 이온의 개수가 변하고 있는 그래프 중 하나인데, 자, 일단 묽은 염산이랑 마그네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좀 생각해봐야 돼요. 자, 일단 묽은 염산에서 수소는 수소 이온으로, 염소는 염화 이온으로 작용한다. 자, 그리고 내가 여기에다가 마그네슘을 넣을 거야. 그랬더니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수소 이온은 수소로, 마그네슘은 마그네슘 이온으로 변하더라. 개수 맞춰주려고 여기 2 곱해주면 H는 수소 분자 기체가, 마그네슘은 마그네슘 이온이 된다. 자, 그러면은 반응 전에 수소 이온의 개수는 감소할 거고 반응 후에 마그네슘의 개수는 증가하겠네요. 그리고 마그네슘이 다 떨어지거나 수소 이온이 다 떨어지면 더 이상 반응이 일어나지 않겠네요.
마그네슘이 다 떨어지거나 수소 이온이 모자라다면 마그네슘이 다 떨어지거나 수소 이온이 모자라다면 더 이상 반응이 일어나지 않겠네. 그래서 마그네슘 이온 수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점점 증가하다가 0이 되는 순간이 찾아온다. 0이 되는 순간이 찾아온다. 그 얘기입니다. 점점 증가하다가 변화량이 0이 되는. 자, 수소 이온의 경우는 마그네슘에 의해서 환원되어서 수소 기체 분자가 되더라. 이온수가 감소하고, 마그네슘 이온은 산화되어서 금속관에서 수용액으로 빠져나온다. 이온수가 증가하고 있다. 염화 이온 반응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입자수의 변화가 없다. 자, 마지막으로 변화가 없어지는 지점 뭐 이쯤이라고 할게요. 여기부터는 수소 이온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산성 용액이 아니다. 자, 여기는 산성이라면 여기는 산성이 아니다. 자, 산성이 아니다라고 했지 염기성이거나 중성이다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건 몰라. 중성인지 염기성인지 그건 몰라. 자, 좋습니다. 자, 중화 반응은 조금 더 쉽게 살펴봅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많은 쪽, 적은 쪽, 많은 거, 적은 거. 많은 거랑 적은 거랑 했을 때 많은 쪽에 따른다. 그러니까 투표도 하고 그런 거죠. 많은 쪽이 이기는 싸움을 한다. 입자수가 많으면 과량이다. 자, 여기 두 글자로 표현하면 과량이에요. 과, 많다, 양. 입자수가 많아요. 과량이 입자수가 많아요. 즉 입자수가 많은 걸 과량이라고 할 건데, 자, 과량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결정합니다. 용액의 액성을 결정한다. 자, HCl이 7개, 수산화점이 3개 있어. 얘가 더 많죠. 그럼 반응이 일어났을 때 수소 이온이 남아서 산성이 되겠네. 즉, 이 친구가 과량이기 때문에 산성 용액으로 남는다. 반응 이후. 자, 과량의 입자수가 결정하는 것. 첫 번째는 과량의 구경권 이온의 수. 두 번째는 수용액 전체 이온의 수다. 볼게요. 자, 그러면 얘네가 완전히 중화 반응이 일어나서 나머지 이온들의 개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염화 이온, 과량의 수. 자, 염화 이온, 산의 구경권 이온이죠. 산의 구경권 이온이니까 7개 그대로 적어주고. 자, 나트륨 이온. 얘도 마찬가지로 소량이긴 하지만 적은 양이긴 하지만 나트륨 이온은 반응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3개 그대로 갖고 오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10개네. 그쵸? 10개네요. 자, 그 다음에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 처음에 얘는 7개 있었고 처음에 얘는 3개 있었어. 근데 얘가 3개씩 반응하고 얘가 3개씩 반응해서 4개가 남았고 여기는 빵 하나도 안 남았네. 그러면 4개. 10 더하기 4는 14. 처음에 들어있던 과량의 2배만큼 존재한다. 수용액 속의 전체 이온의 수는 과량 입자수의 2배다. 과량 입자수의 2배다. 자, 소량. 입자수가 적은 쪽이다. 중화 반응에 의해서 생성되는 물 분자의 수를 결정하는데, 지금 보니까 수산화 이온이 3개 반응했죠. 수소 이온이 3개 반응했죠. 그럼 이때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물 분자가 3개 만들어진다. 생성되는 물 분자의 수를 결정한다. 그럼 소량의 입자가 결정하는 것들은 다음과 같겠네요. 산 또는 염기의 구경권 이온, 그 다음에 생성되는 물 분자의 수, 마지막으로 반응하고 나면 수소 또는 수산화 이온의 수가 결정된다. 과량 빼기 소량. 과량 빼기 소량이면 4네요. 4 맞네요. 과량 빼기 소량. 자,
자, 근데 문제점이 하나 있다면 얘네들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만 쓸 수 있다. 언제? 산성과 염기성 물질이 모두 일가산, 일가염기일 때만. 자, 일가산은 뭐고 일가염기는 뭐냐고 물어본다면, 자, 일가산, 일가염기의 경우 화합물 속에 들어있는 수소 이온의 개수가 1개예요. 그래서 간략하게 표현하면은 HA라고 하는 산성 물질이 있을 때 H 플러스 1개 나온다. 자, 일가염기의 경우는 화합물 속에 들어있는 수소나 이온의 수가 1개여야 된다. 간략하게 표현했을 때 BOH라고 적을 수 있을 거고요. 여기서 B는 플러스 임의의 양이온, 우리가 봐야 될 건 OH 마이너스 음이온이다. 대표적인 염기, 일가산과 일가염기가 대표적으로 누가 있냐면, 일가산의 경우는 탄산을 제외해서 염산, 질산, 아세트산 이 애들이 일가산이다. 이 중에 1개밖에 없고 끝에 1개밖에 없으니까. 자, 일가염기의 경우 OH가 1개 있으면 돼요. 수산나트륨, 수산칼륨. 자, 여기까지 됐죠. 근데 이가산, 이가염기라고 해가지고 수소랑 수산화이온이 각각 수소이온과 수산이온이 각각 2개씩 나온 애들도 있다. H2CO3. 자, 수소가 2개 나온다. H2SO4. 수소가 2개 나온다. 자, MgOH2. 마그네슘. 수산화마그네슘은 수산화이온이 2개 나온다. CaOH2. 수산화칼슘은 수산화이온이 2개 나온다. 자, 여기까지 했을 때 문제 없죠? 좋습니다. 자, 그럼 자주 나오는 중화반응 그래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어떤 부분이 변하고 있는지 파악해주면은 중화점을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전체 이온수 변화 앞에서 봤듯이 언제부터 변해? 중화점부터 변해. 전체 이온수 그 전에는 변하지 않아. 근데 그 이후부터는 증가하더라. 중화점 이후부터는 증가하더라. 중화점이 어딘지 알 수 있는 모먼트죠. 자, 생성된 물 분자수의 변화. 자, 중화점 전까지는 점점 증가하다가 우리가 앞에서 그랬던 것처럼 중화점 이후부터는 변하지 않는데요. 왜 그럴까요? 자, 내가 HCl에다가 NaOH를 더한다라고 해보자. HCl에다가 NaOH를 더한다라고 해보자. 자, NaOH가 늘어날수록 산성 물질 안에 들어있는 수소 이온의 개수가 줄어들겠죠. 중화반응을 일으켜서 줄어들 거예요. 자, 그럼 그만큼 물 분자가 만들어지는데 이 이후부터는 수소 이온이 없기 때문에 중화 반응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이해됐나요? 이해 안 된 사람? 자, 다시 이해된 사람? 어려워요? 자, 오케이, 좋습니다. 이런 거는 뭘 통해서 알 수 있냐면은 일단 변하는 지점을 통해서 중화점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를 쭉 이었을 때 만들어진 물 분자의 개수를 통해서 소량이 몇 개씩 들어가는지, 그 다음에 또는 대량이 몇 개 있는지, 과량이 몇 개 있는지 알 수 있다. 자, 온도 변화 그래프. 자, 내가 정해진 용량에, 정해진 부피에 들어있는 산성 물질, 염기성 물질을 각각 산성 물질 또는 염기성 물질로 중화반응을 일으키거나, 그때 만들어진 물 분자의 수는 중화점 전까지 계속 증가한다. 중화점 전까지 계속 물 분자의 수가 증가한다. 따라서 온도가 상승한다. 중화점 이후부터는 만들어지는 물 분자가 0이다. 즉 발생하는 열이 0이다. 자, 온도는 이 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더 이상 열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온도가 증가하는 일은 없어요. 근데 오히려 부피가 계속 증가해버리는 물을 섞어서 그럼 어떻게 돼요? 온도가 내려간다. 따라서 중화점을 이용해가지고 어디서부터 이 친구들이 중화되고 있는지 파악해주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물 분자에 의해서 온도가 얼만큼 증가했는지, 원래 온도에서 얼만큼 증가되었는지를 파악해라. 이 녀석에 비례해서 입자가 들어있을 것이다.
입자가 들어있을 것이다. 됐나요? 됐어요 지금? 자 4번은 조금 골치가 아픈 케이스라서 따로 봅시다. 따로 보겠습니다. 따로. 잠시만요. 잠시만 화장실. 수업을 하는데 손도 지금 잠을 제대로 못 잤나 봐. 계속 눈이 감겨가지고 서 있는데도 그래서 화장실 갔다 왔어요. 세수를 한 번 하고 오니까 그냥 좀 나네요. 자, 오케이 좋습니다. 자 4번. 자 왼쪽 같은 그림과 달리 이번에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염화수소 수용액과 수산화툼 수용액을 부피를 다르게 해서 섞어주고 있어요. 부피를 다르게 해서 섞어주고 있어요. 자 그랬더니 실험 1의 경우에는 중화점이 30, 30, 1대1로 만나는 부분에서 중화점이 형성됐고요. 나 실험에서는 2대1로 만나는 부분에서 중화점이 형성됐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해석 방법을 보면 중화점을 먼저 찾아야 돼요. 중화점을 먼저 찾으면은 부피가 몇 대 몇인지 알 수 있어. 자 그러면은 실험 1 가에서는 HCl이랑 NaOH가 각각 30ml, 30ml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1대1이다. 부피는 1대1이다. 자, 그리고 이 지점에서 중화점이기 때문에 각각의 용액에 들어있는 입자수 정확히는 몰라. 하지만 N이라고 할 수 있겠죠. 중화점이기 때문에 들어있는 입자수는 같아야 돼. 얘도 1대1이야. 입자수. 자 그런데 밑에 지금 농도비라고 돼 있는데 농도가 뭐냐? 자 앞에서 쌤이 농도가 뭔지 얘기했었나요? 아 네 그 옆에 있었거든. 옆에 있었는데 쌤이 얘기 안 했던 것 같아요. 농도가 뭐냐? 농도 얘기를 해야 된다면서요? 농도가 뭔데요? 농도 얼마나 진한지를 표현하는 거야. 얼마나 진한지, 얼마나 얘가 진한지. 그래서 어느 정도 양에 얼마나 들어있냐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농도를 얘기하라고 했을 때 부피분의 입자수 해주면 되겠네. 그쵸? 그러면은 농도는 1대1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농도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중화점 이용해야 된다. 그래야 좋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돼요? 나는 나 말고 나. 자 HCl 몇 미리 들어갔어요? 40ml. 수산나트륨 얼마나 들어갔어요? 20ml. 자 그럼 부피비는 1대1이 아니라 2대1입니다. 하지만 입자수는 변하지 않는다. 입자수는 1대1이다. 입자수의 비는 변하지 않는다. 왜? 중화점에서는 입자의 양이 서로 같아야 돼요. 왜? 들어있는 H+, 들어있는 OH- 해서 완전히 물 분자가 돼야 되니까. 남아있는 애들이 있으면 안 되니까. 자, 입자수는 같아. 자, 그러면 농도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농도는 부피분의 입자수라고. 그럼 2분의 1대 1대1 1대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 유레카. 자, 여기서의 부피비를 이용해서 농도의 비율은 부피의 역수비구나. 이것을 파악해 주면 좋습니다. 자, 근데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중하점의 높이가 나의 경우 갑자기 여기라고 한다면 이 경우에는 또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나에서 만들어지는 온도 차이가 대략 여기서는 4칸, 여기서 2칸이다. 아, 만들어지는 물 분자수가 여기서 4개, 여기서 2개라고 봐도 되겠구나. 즉, 입자수가 n 대 n이 아니라 2분의 n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도 나중에 계속 봐줘야 돼요. 알겠나요? 자, 여기까지 했을 때 혹시 이해 안 되는 부분? 자, 이해 안 되는 부분 지금 얘기해줘. 나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되고 있어. 민호, 동현, 승아. 자, 그러면은 이 예제로 넘어가 볼까요? 예제 풀어볼까요? 몇 분이면 될까요? 앞에 네 문제, 뒤에 네 문제인데 앞에 네 문제는 산과 연기의 개념 부분이었고요. 뒤에 네 문제는 중화반응 문제거든요. 일단 두 개에서 일단 10분 볼게요. 10분 보고 그 다음 다시 볼게요.